자, 세레브럴 콜텍스는 대뇌 피질은 인간에 있어서 인간의 어떤 가장 고도의 정신 기능, 멘탈 펑션을 담당하고 있는 것이죠. 대개 콜텍스 뇌 전체 무게가 1,400g을 한다면 그 중에 한 절반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요. 대부분이 이제 글라이스로 되어 있습니다. 보면은 표면을 보면은 손해와 마찬가지로 돌출된 부분과 숨겨진 부분이 있는데, 돌출된 부분 우리가 자이러스라고 하고요. 숨겨진 부분 그 틈새를 우리가 서커스, 큰 거는 피셔, 작은 건 서커스라고 합니다. 표면에 보이는 부분은 숨겨진 부분의 한 3분의 1밖에 안 되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고요. 손해의 경우에는 그 세 개의 층이 매우 일정했지만 대뇌는 그러한 컨시스턴시는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대뇌의 경우에는 이제 임상적으로도 그 각 부분의 기능이 중요하죠. 대뇌 피질 기능을 안다고 한다면 일단 센세이션을 담당하는 센소리 콜텍스, 일반 감각과 특수 감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모터 콜텍스에는 프라이머리 모터 에리어, 서플리먼터리 모터 에리어, 프리모터 에리어, 프론탈 아이필드 등이 있고요. 또 이제 감각과 운동 이제 그것들 모두 혼합되어 있어서 연합 영역이라고 하는 어소시션 에리어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보통 어떤 그 정보를 해석한다거나 하는 그런 기능, 대표적으로 이제 언어 중추 랭귀지 에리어와 그다음에 프리프론탈 어소시션 에리어, 전두엽 영역이 있습니다. 크게 우리가 나온다면은 이제 육안해부학적으로 나온다고 한다면은 이 레터럴 서커스와 그다음에 센트럴 서커스에 의해서 프론탈 롭, 그다음에 이 프리악시피탈 나치와 그다음에 파리에토 서커스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악시피탈 롭을 나누고, 레터럴 서커스와 있는 점을 만들어서 파리에탈 롭과 그다음에 템포럴 롭을 나누게 되어 있습니다. 이 내측에는 이 벤트리클 주변을 해가지고 이 림빅 롭이라고 하는 롭이 존재를 하고, 레터럴 쪽을 반영해가지고 프론탈 롭, 파리에탈 롭, 옥시피탈 롭, 템포럴 롭 등이 존재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외측 분을 잘라가지고 보면은 이와 같이 아일랜드 라일, 인슐라라고 하는 그런 부분 존재를 합니다. 세레브럴 콜텍스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층의 일관성은 없다고 했지만 대체적으로 우리가 이제 6층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 중에서 이제 메인 아웃풋 뉴런, 우리가 프린시팔 뉴런이라고 한다면은 주로 피라미달 셀이고요. 또 약간 변형된 피라미달 셀인 퓨지포미 셀이 존재하고, 그 외에 이제 인터뉴로서는 스텔레이 셀, 바스켓 셀, 셀스 오브 마티노티, 레지어스 카알 셀 등이 존재를 합니다. 이들의 뭐 여러 가지 인터뉴런으로서 기능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중요한 거는 이제 어떻게 정보가 들어오고 나가냐 하는 거겠죠. 이 6층으로 되어 있는데 6층은 각각 바깥에서부터 몰리큘러 레이어, 주로 시냅스가 이루는 부분이라서 시냅틱 레이어라고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작은 그래뉼셀로 되어 있는 익스터널 그래뉼 레이어, 조금 큰 피라미달 셀로 되어 있는 익스터널 피라미달 레이어, 그 다음에 역시 작은 그래뉼셀로 되어 있는 인터널 그래뉼 레이어, 그 다음에 아주 큰 피라미달로 되어 있는 인터널 피라미달 레이어, 그 다음에 가장 아래쪽에 멀티폼 혹은 퓨지폼 레이어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주된 정보가 들어오는 입력부는 바로 네 번째인 인터널 그래뉼 레이어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주로 살라무스에서 들어오는 스페시픽 살라모코티칼 파이버가 존재하는 곳으로서 대뇌 피질의 주된 입력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아주 많은 화이트 매터의 섬유를 관찰할 수 있습니다. 여기입니다. 죄송합니다. 다음에 가장 주된 출력부는 바로 가장 커다란 피라미달 셀이 있는 5번째 층, 즉 인터널 피라미달 레이어고, 특히 프라이머리 모터 에어의 경우에는 가장 큰 뉴런인 자이언트 피라미달 셀 오페츠라고 하는 세포를 관찰할 수 있습니다. 이 세포가 바로 코티코 스파이널 트랙트를 형성한 세포들이죠. 그래서 이것은 메인 아웃풋 뉴런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기능적으로 대뇌 피질을 이제 나눠서 설명을 한다면은 먼저 제너럴 센세이션, 일반 체감각에 대한 영역입니다. 이거는 바로 프라이머리 소마토 센소리 에리어 혹은 소메세틱 에리어라고 하고 약자로 S1이라고 쓰는데요. 바로 이 센트럴 서커스의 뒤쪽에 해당하는 포스트 센트럴 자이러스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입력을 보통 살라무스의 벤트로베이살 컴플렉스라고 해서 VPLC와 VPM이라고 하는 두 개의 부분에서 봤는데, VPLC는 보통 일반 체감각이고요. VPM은 머리에서 오는 일반 감각을 받는 것으로 있고, 일반 감각이기 때문에 페인, 템퍼러처, 그 다음에 텍탈 센세이션 모드를 받습니다. 그 받는 부위를 갖다가 매핑을 해보면은 이와 같이 맨 아래쪽에 주로 턱과 파링스, 그 다음에 커다란 얼굴 부분, 커다란 손 부분이 매우 큰 부분을 차지하고, 그 다음에 이제 체간과 작은 부분이 존재합니다. 이
비율과 대상해 보니까 이와 같이 얼굴과 손가락이 매우 커다란 그런 약간 기괴한 형태의 이 사람 형태가 나오게 되는데 이를 우리가 센소리 호문클러스라고 합니다. 정자미인이라고 하는 중세 시대에 언급된 그런 이상한 상상 속의 존재인데요. 이와 같이 뭐 얼굴과 손이 커다란 부분 이유는 바로 이분이 예민한 매우 정밀한 감각을 담당했기 때문에 더 많은 부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이게 넓이가 바로 그 부분에 대한 감각의 예민성을 반영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외에 이제 두 번째로 가는 전달되는 세컨더리 소마토 센서리 에어리의 존재를 하고요. 이러한 감각 정보를 우리는 그 의미를 파악해야 되는데 이 의미를 파악하는 것 바로 과거의 경험에 비추어서 내가 받아들인 감각이 뭘 의미하는지 파악하는 영역이 바로 소마토 센소리 어소시에이션 에어리어 감각 연합 영역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미디알과 레터럴 서피스 다 있는데요. 이와 같이 주로 5번과 7번에 해당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5번과 7번에 해당하는 부분은 주로 이제 과거의 감각 정보가 저장되는 곳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내가 감각을 느껴도 그 감각이 무엇인지 알지를 못합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에이그노시아라고 하는데요. 인식 불능증이죠. 감각을 통해서 촉각을 통해서 모를 경우에 텍탈 에그노시아라고 합니다. 이런 환자들한테 눈을 감고 뭐 어떤 물체, 예를 들면 가위 같은 걸 만져주고 뭔지 물어보면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텍탈 아그노시아라고 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이게 오른쪽 뇌에 이 부분에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자기와 공간과의 감각을 인식 못하기 때문에 자기의 왼쪽에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오른쪽에 있기 때문에 왼쪽을 부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림을 그리자 그러면은 왼쪽은 그리지 않고 음식도 왼쪽 절반은 먹지 않고 이런 콜티칼 니글렉트 현상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비주얼 에어리에 해당하는 부분은 바로 옥시피탈 로브의 제일 끝부분에 있는 프라이머리 비주얼 에어리, 즉 1차 시각 영역인데요. 이거는 감각을 바로 탈라무스에 있는 그 레터럴 제니크레이트 바디에서 받아서 그래서 이 캘크라인 사커스 주변에 있는 대뇌 피질의 부분으로 전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도달해서야지 이제 이것이 어떤 것인지 알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엄청나게 많은 입력을 받기 때문에 그 입력부에 이런 섬유들이 눈으로 보일 정도인데 이 부분을 우리가 라인 오브 제나리라고 합니다. 하지만 또한 이러한 입력 시각 정보도 우리가 이것이 과거의 경험에 비추어서 어떤 것인지 파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역시 시각 연합 영역이 필요한데 바로 여기에 인접한 이 17번에 인접한 18번과 19번 영역이 바로 이 비주얼 어소시에이션 에어리어 즉 시각 연합 영역이 되겠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시각 정보를 받고도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 모릅니다. 따라서 눈으로 본 것이 뭔지 모르기 때문에 이럴 때는 시각 인식 불능증인 비주얼 아그노시아를 보이게 됩니다.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가위를 만지는 것이 아니라 눈으로 보고 이것이 뭔지 모르는데 또 이런 환자들이 촉각 연합 피부 감각 영역이 운전한 경우에는 손으로 만져서는 알 수가 있는 그런 게 있을 수 있겠죠. 이런 것이 이제 확장되어서 글자를 못 읽을 경우에는 우리가 알렉시아라고 하고 또 사람 인식, 얼굴 인식 못할 경우에는 프로소파그노시아라고 합니다. 청각 영역은 바로 이 레터럴 살커스의 안쪽에 아래쪽에 존재하는 템포럴에 존재하는 그런 프라이머 오디토리 에어리어 즉 1차 청각 영역이 되었고 여기를 갖다가 트랜스버스 템포럴 자이러스라고 하고 브로드만 번호로는 41번, 42번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탈라무스의 미디얼 제니크레이트 바디에서 정보를 보내서 오는데 이 섬유가 올 때 또는 여기 도달하는 부분에 바로 음의 높낮이에 따라서 배열되어 있는 토노토픽 어레인지먼트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얘기하는 이 감각 영역 같은 경우는 신체 일부가 여기에 대응되는 매핑이 되어 있죠. 이걸 우리가 소마토토픽 어레인지먼트라고 하고 이 경우에는 토노토픽 어레인지먼트라고 대하입니다. 시각 영역 같은 경우는 레티나에서 오기 때문에 레티노토픽 어레인지먼트라고 합니다. 그 다음 몰터 콜텍스 말씀드린다면은 몰터 콜텍스의 경우에는 이제 여러분이 콜티코 스파인al 트랙트에서 얘기했듯이 바로 프라이머리 모터 에어리어 M1 영역이 바로 이 프리모터 에어리어 프리센트럴 자이러스 센트럴 서커스의 앞쪽에 있는 이 팽행한 자이러스가 바로 프리센트럴 자이러스인데 여기에 아까 얘기한 바로 자이언트 피라미달 옵세로 배치라고 하는 세포 가장 커다란 세포에서 나온 엑손들이 바로 콜티코 스파이널 트랙트를 형성을 해서 스파이널 코드까지 갑니다. 여기는 이제 인접한 프리모터 에어라든지 또
또는 서플리먼터리 모터 에어리어,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살라무스 핵에서 정보를 받아들입니다. 여기에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바로 스파이널 콘텍스에서 언급한 어퍼 모터 뉴런 신드롬이 나타나서 스페스틱 파레시스 또는 바빈스키 사인 같은 걸 보게 돼 있죠. 서플리먼터리 모터 에어리어는 이와 같이 프리 센트럴 자이러스 1차 운동 영역의 바로 앞쪽에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바로 그 모터 프로그램이 지정되어 있는 곳으로서 우리가 운동을 할 때 어떻게 연속적으로 운동하는가에 대한 그런 프로그램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프리모터 에어 PM 또한 이 미디얼 사이드 이쪽 존재하는 제가 거꾸로 얘기했네요. 이쪽이 외측에 보이는 것이 프리모터 에어리어고 내측에 보이는 것이 서프리모터 모터 에어리어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교정한다면은 똑같은 거의 내용이 비슷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모터 프로그램 지정된 부분인데 프리모터 에어리어가 외측 뇌 외측에서 보이는 부분이고 서프리모터 에어리어가 내측에 보이는 부분인데 두 부분 다 모터 프로그램 영속적인 모터 프로그램이 지정되어 있는 곳입니다. 그 외에 이제 외측에서 보면은 이 프리모터 에어리어의 앞쪽에 이와 같이 프론탈 아이 필드가 존재해서 이거는 안구의 운동을 외측을 볼 수 있도록 빨리 움직이는 그런 역할을 기능을 담당하는 곳이 되겠습니다. 그 외에 이제 좀 복잡한 랭귀지 에어리어도 있는데요. 그리고 이것이 이제 어소시션 에어리어가 되겠습니다. 이 랭귀지의 경우에는 우리가 듣는 것도 있고 말하는 것도 있는데 듣는 것을 우리가 센소리 스피치 에어리어 혹은 사람 이름을 따서 브로니케스 에어리어 또는 리셉티브 랭귀지 에어리어 하는데요. 이거는 주로 청각 영역 인접한 곳에 있는 수피어 템포럴 자이러스, 그 다음에 여기 수프라 마지널 자이러스, 앵귤러 자이러스에 해당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말을 듣고 이해하지 못하는 센소리 어페이지아 혹은 브로니케스 어페이지아가 나타납니다. 모터 스피치 에어리어는 약간 프리모터의 아래쪽, 프라이머리 모터 에어리어의 아래쪽, 이 레터럴 서커스와 센트럴 서커스의 경계부에 있는 이 브로카스 에어리어, 바로 인피어럴 프론탈 자이러스의 부분이 있는데 이 앞쪽 부분을 팔스 트리앵귤러리스, 뒤쪽 부분을 팔스 오퍼큘러리스라고 그러고 브로드만 44번, 45번에 해당합니다. 이 부분에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이게 말을 만들어내는 곳이기 때문에 브로카스 모터 어페이지아 혹은 모터 어페이지아라고 해서 말을 들을 수 있어 이해할 수 있어도 말을 하려고 그러면은 잘 못하겠죠. 이런 환자들은 자기가 말을 못하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말을 잘 안 하려고 그러고요. 그런 형태를 보입니다. 이러한 랭귀지 에어리어는 전부 다 대부분이 95% 이상의 경우에 주로 왼쪽에 존재합니다. 여기같이 좌우의 뇌 대뇌 피질의 기능이 다른 것을 우리가 헤미스피럴 도미넌스 혹은 세레브랄 도미넌스라고 하는데 대뇌 우세 반구라고 하죠. 우세 반구가 어느 쪽이냐면 보통 말하는 쪽, 토킹 헤미스피어가 보통 우세 반구입니다. 그래서 보통 95%의 사람에서 우세 반구는 왼쪽에 있습니다. 왼손잡이도 대부분 다 왼쪽에 존재를 하고요. 이 우세 반구에서 하는 일은 주로 언어 기능을 담당을 합니다. 그래서 왼쪽에 대뇌 반구에 문제가 있을 경우에 언어의 손실이 훨씬 더 큽니다. 말하는 것과 쓰는 것을 담당하고요. 또 어떤 논리적인 것 혹은 계산 등을 담당하는 것이 이 다미넌트 헤미스피어의 기능입니다. 이에 비해서 넌 다미넌트 헤미스피어는 이 언어보다는 주로 이제 공간 지각력, 그다음에 얼굴 인식, 그다음에 약간 노래와 악기 연주와 같은 그런 예술적인 기능을 담당하는 것이 이 비우세 반구인 뇌 헤미스피어의 기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외에 이제 여러 가지 기능인데 그중에 특별히 이제 프리프론탈 바로 전두엽 피질이 바로 대표적으로 저지먼트와 여러 가지 퍼스널리티 예측 이런 거에 담당하는 건데요. 특히 이제 최근에 이 머리 좋은 사람들의 이 전두엽 피질 활용도가 높다는 그런 얘기가 있고 특히 이 소시오패스 같은 경우에 이제 이 전두엽 피질의 기능이 많이 떨어지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제가 강시 얘기했지만 대표적으로 피니아스 게이지가 철도의 그 관리자였는데 사고로 한쪽 전두엽 피질이 나간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이 터키가 완전히 바뀌었다는 얘기를 해서 아는 사람들이 게이지는 더 이상 게이지가 아니다라는 말을 했다는 거 제가 수업 시간에 얘기했던 거 한번 리뷰해 보시기 바랍니다.